안녕하세요. ITG의 찐이쌤입니다. 오늘은 엑셀 첫 시간으로 엑셀 기초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은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의미하고요. 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표 형식의 계산 용지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구현한 계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창이 표시가 될 건데요. 이 표시된 화면에서 같이 시작을 하시죠. 이렇게 새 통합 문서를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통합 문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표시가 될 건데요. 이제부터 엑셀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 하면 구성과 각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고요. 가운데쯤에 제목 표시줄, 그 다음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등 탭 메뉴들이 있고요. 각 탭 메뉴에 따른 리본 상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정한 부분은 이름 상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선택한 셀에 주소를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수식 입력줄이 있고요. 수식 입력줄에서는 어떠한 쉘을 선택했을 때 선택된 쉘에 데이터나 수식 등을 표시를 하고요. 데이터 및 수식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 맨 아래쪽에 시트 탭, 시트 이름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더하기 버튼을 통해서 시트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시트 이동이나 삭제 등 이름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이제 문서 보기 방식인데 기본 방식, 페이지 레이아웃 방식, 페이지 나누어 미리 보기 방식 해서 세 가지 형식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말이 이 쉘이라는 표현과 이 셀에 대한 주소값인 이름 상자에 C4번이라는 값이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C4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 행과 행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엑셀에서는 열행으로 잡아서 제가 조금 전에 C4라는 이름 상자를 선택을 했죠. C4에서 열에 위치한 C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행에 위치해서 C열과 사행이 겹쳐지는 위치, 조금 전에 선택한 C4라는 쉘 주소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은 위에서 아래로 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 이런 숫자 있는 부분은 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과 행이 겹쳐지는 곳을 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이 각각의 셀 한 칸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각각의 한 칸은 고유한 주소 값을 갖고 있습니다. 자, F6셀 이렇게 바뀌죠. 이건 쉽게 말하자면 아파트 같은 데서 각각의 집마다 호수마다 101호, 102호, 301호, 302호 같이 호로 구분하는데 이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열의 행이 겹쳐지는 곳, 열행으로 나타내서 이 지금 선택된 쉘의 이름은 D3이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은 데이터 입력을 한번 해볼 건데요. 데이터 입력은 각각의 셀에 맞추어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문자를 입력하면, 자, 문자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 정렬이 되고요. 숫자를 입력하면 오른쪽 정렬이 기본 정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와 숫자 1, 2, 3을 섞어서 적게 되면 분명히 문자 적은 이후에 1, 2, 3이라는 숫자를 적었지만 문자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셀에 있는 문자 1, 2, 3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가 다 문자로 인식이 돼서 좌측 정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내용은 삭제를 하고, 삭제하기 전에 제가 블럭 설정을 했어요. 지금 블럭 설정한 부분이 B3셀부터 B5셀을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표기를 할 때는 방금 전에 선택한 셀들이 B3셀부터 B3셀부터 콜론이 들어가고 B5셀이라고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블럭 설정했을 때 그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이 이 콜론을 이용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다 하고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B3에서 B5셀을 선택하시고 델리트 키를 누르셔도 되고, 약간 제가 잘못 지었다 하실 때는 컨트롤 Z를 이용해서 되살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열을 삭제를 하셔도 되고, 삭제 메뉴는 열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 버튼이 나오고요. 행도 마찬가지예요. 행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삭제 버튼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엑셀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용돈기 입장을 제가 먼저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바로 직접 입력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블로그에다 제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다운 받으셔서 실제 수식을 입력하는 법부터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용돈기 입장에 대체적인 간단한 내용들을 입력을 해 놓았는데요. 우선 보시면 수입 부분, 그 다음에 지출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천 단위 구분기호가 없어서 지금 보기가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상단에 홈 탭에서 표시 형식에 보시면 컴마, 쉼표 스타일이 있어요. 쉼표 스타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천 단위 구분기호를 바로 자동으로 되게끔 되어 있고요. 이 방법 말고도 컨트롤 1번이나 블록 설정하신 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셀 서식이 있습니다. 셀 서식, 단축키로는 컨트롤 1번 들어가셔도 되고요. 숫자에서, 범주는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체크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체크를 해 놓으시고 이제 좀 보기가 좋아졌죠? 합계 부분, 수입의 합계, 지출의 합계, 수입에서 지출을 빼야 되는데 지금 지출의 합계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지출의 합계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산수는 1 더하기 2 하고 니콜이 맨 뒤에 나옵니다. 근데 엑셀에서는 항상 모든 수식을 작성하실 때 항상 니콜부터 입력을 하고 각 셀들을 선택하든지 수식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지출들의 합계니까 이 합계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각 셀들을 더해주고 식비 더하기 교통비 더하기 그 다음 기타. 제가 지금 맨 마지막에 기타 부분을 클릭하려고 했더니 클릭이 잘 안 돼서 그 밑에 있는 2번 셀을 선택하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H5번을 선택해 줬고요. 이렇게 각각의 더해지는 부분을 셀들만 선택해서 더하기를 누르시면 이 부분은 합계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엑셀을 배우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해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클릭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항목이 4개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여러 개 있다고 하면 일일이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엑셀에서 함수를 쓰시면 돼요. 자, 니콜부터 입력하고 내가 더하기를 하고 싶다, 내가 선택한 셀들을 모두 더해주고 싶다 하실 때는 sum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sum이라는 함수 보시면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인수들은 각각의 셀에 있는 값들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자,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로가 열리면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넘버 1, 넘버 2는 지출의 합계니까 학용품, 식비, 교통비, 기타를 다 일일이 하나씩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선택하면 조금 전에 더하기 표시를 이용해서 하나씩 선택한 거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컴마, 컴마,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는 것도 더하기하고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E5에서부터 H5 셀까지 한꺼번에 계산을 해주세요 하고 E5에서 드래그를 해서 H5번 셀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 E5에서 H5번까지를 합해 주세요 하는 sum 함수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시면 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렇게 수식을 한번 만들었을 때 오른쪽 하단에 녹색 점이 하나 생겼죠. 이 녹색 점을 이용하시면 핸들 포인트를 쭉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위에서 만들어졌던 식들이 자동으로 복사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정리하면서 모두 다 가운데 정렬을 했더니 숫자들이 다 가운데 오네요. 숫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입니다.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고요. 근데 값이 없는 부분에 이렇게 0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좀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값이 없을 경우에 설정은 조금 전에 제가 컴마 단위를 체크를 할 때 상단에 있는 쉼표 스타일이나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쉘 서식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숫자 형식으로 쉘 서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사용자 지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보니까 샵, 컴마, 샵샵 0하고 언더바가 하나 찍혀 있어요. 이 뜻은 나는 숫자가 천 단위 구분기호, 샵이 숫자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면 이 샵 기호와 0이라는 값은 숫자를 대체를 합니다. 숫자를 대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샵, 샵샵 0이라고 써져 있으면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고, 그 다음 뒤에 0이라는 값은 숫자가 0일 때도 표현을 해주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숫자가 0일 때도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는 0이 보기 싫으니까 숫자 0 값은 보여주지 마세요 하는 의미로 샵, 샵샵 샵으로 바꾸겠습니다. 확인 해주면 0으로 된 숫자 값은 보이지가 않아요. 실제 이 값은 0 값이 들어는 있습니다. 0 값이 들어는 있는데 0 값이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합계 부분이 나왔습니다. 수입과 수입에서 지출을 빼시게 되면 잔액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그런데 지금 용돈 잔액이 계속 누적되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선 맨 처음에는 용돈 잔액은 리콜은 수입 빼기 합계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 두 번째 칸부터는 수입 이전의 용돈 잔액 더하기 수입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합계, 지출의 합계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콜은 이전값 더하기 수입을 해주고 빼기 지출을 해주시게 되면 계속 이제는 수식을 누적을 시켜서 핸들 포인트를 이용해서 내려보겠습니다. 쭉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누적된 금액이 나오겠네요. 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수입의 합계를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니콜은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나는 수입 부분이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전체를 합계를 해주세요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수입은 2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 학용품에 얼마가 쓰였는지 지출의 합계가 얼마였는지 부분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총 전체 수입은 20만 원이고 거기에서 4만 8천 원이 지출이 돼서 현재 남은 잔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 남아 있겠네요. 그러면 상단에 있는 15만 2천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꼴은 수입 빼기 지출 엔터 해주시면 15만 2천 원 동일하네요. 자, 위에 있는 내용하고 아래에 있는 거하고 구분을 좀 해주시기 위해서 자, 아랫부분 바깥쪽 테두리 자, 전체적으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주시고 가운데 부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주시게 되면 이제 좀 구분이 되겠죠. 자, 수입과 지출도 좀 구분을 해 주신다면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용돈 기입장이 완성이 됐습니다.